파트 9의 두 번째 B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넘버 17번부터 마지막 37번까지 커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부터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7번부터 19번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17, 19번 항목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 14번 항목, 그러니까 파트 14이죠. 추가 정보에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17번부터 19번까지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트 14번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그 뒷받침되는 그 증거를 제출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 17번부터 19번까지 그 예를 대답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여러 개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17번 A. 이 17번 A는 매춘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춘. 자, 17번 A. 매춘을 하였거나 매춘을 알선 또는 강제하거나 매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또는 유입시키려 하였거나 매춘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Yes, no. 17번 B는요, 그 마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약. 자, 17번 B. 미국 또는 외국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 불법 약물, 마약, 향성 신성물질, 이것도 그냥 마약의 일종입니다. 또는 관련 도구를 제조, 재배, 생산, 유통, 조제, 판매, 밀수, 불법 거래죠.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스나 노를 이제 대답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 C는요. 17번 C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7번 C.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람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18번 D는 역시 그 혼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17번 D.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7번 2는 불법 입국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17번 2.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자, 불법 입국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갑니다. 17번 F요. 17번 F는 이제 불법 도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7번 F. 불법 도박을 하거나 불법 도박으로 수입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자, 17번 G. 17번 G는 양육비, 그 미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17번 G. 부양가족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자녀 양육비 미지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혼 또는 별거 후 법원 명령에 따른 재정 지원, 위자료를 얘기합니다. 재정 지원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자, 17번 H는 허위 진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7번 H, 미국에서 공공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18번 할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10인권 신청서에서 파트 9의 이제 18번에 해당되는 건데, 그 18번에 해당되는 질문이 Have you ever given any USA government?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말 설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영어에 관한 설명은 놔두고 여기 한국어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어떤 뜻인지 거기에 설명에 중점을 두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 허위 문서 제공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자, 18번. 한 번이라도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거짓,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나 문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yes, no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자, 19번은 이 거짓말에 관한 질문 내용. 한 번이라도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번하고 21번 항목에 예라고 답한 경우 파트 14,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 정보는 아니죠. 파트 14에 가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저기 이제 그 20번에는 그 추방 관련에 관한 질문인데 20번 한 번이라도 추방, 철회 또는 강제 출국 절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추방 관련에 관한 질문이고요. 자, 21번은 추방 및 강제 출국입니다. 한 번이라도 미국에서 추방되었거나 강제 출국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요, 그 셀렉티브 서비스에 관한 거예요. 셀렉티브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연방법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 미국 시민 및 이민자 포함이 선택적 복무, 그러니까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한 내용은 www.ss.gov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그 이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그 병역 자원 등록을 받는 제도죠. 그래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A. 당신은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미국에 살았던 남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18세에서 26 그 시기에 이제 미국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제 22번 B에서 22A, 그러니까 위의 질문이죠. 항목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때 그 불법 체류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에 거기 이제 그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 yes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2번 C에서 그 22번 B 항목에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등록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등록 정보라는 건 뭐냐면 그 등록을 한, 그러니까 셀렉티브 서비스에 그 등록을 한 날짜하고 그 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www.ss.gov에 들어가면 그 자기의 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8세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생일이 18세 생일이 되는 그 30일 이후 내에 이제 이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19세에 거기 이민이 왔다. 그래서 18세는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등록을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등록을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23, 24번 항목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파트 14 항목, 그 추가 정보는 아니죠. 파트 14 항목에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미국 군대 관련 질문이에요. 23번, 한 번이라도 미국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yes, no로 대답을 하시고요. 24번, 한 번이라도 미국 군 복무 면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25번은 한 번이라도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까? 25문항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30A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25번은 이제 그 미국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냐, 있으시면 이제 yes 하시고요. 아니라고 할 때는 이제 30A로 그 질문을 뛰어넘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현재 미국 군대 복무 중에 있느냐와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자, 26번 A. 현재 미국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군대에 이제 복무 중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26번 B. 26번 A에, 그러니까 앞서 이 질문한 내용이죠. 26번 A에 예라고 답한 경우 향후 3개월 내에 미국의 지역 또는 함정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까? 폼 N400, 시민권 신청서죠. 제출한 후 새로운 근무지 이동이 있었다면 군인 지원 핫라인 877-247, 그 다음에 464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시민권 제출을 한 후에 이제 근무지가 이동되었다면 요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얘기입니다. 26번 A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그러니까 앞서 26번 B에서도 26번 A에 예라고 답했다. 그런 경우에 근데 또 나왔어요. 근데 앞서 질문하고 다른 게 26번 B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26번 A에다가 3개월 내로 거기 군 주둔지가 이제 이동하느냐는 이제 질문이었고, 여기서 26번 C에서는 현재 미국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6번 앞서 그 질문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3개월 내에 이동이냐. 여기서 26번 C에서는 현재 미국
왜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26번 D는 26번 A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지금까지는 예라고 답한 경우고 지금은 이제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현재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전직 미군 복무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6번 D에서는 현재 미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직,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전직 미국 복무자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27번부터 29번 항목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파트 14 항목, 그러니까 이제 추가 정보란이죠. 파트 14 항목에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27번입니다. 이 27번은 군사재판 또는 불명예 전역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27번, 한 번이라도 군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거나 미국 군대에서 복무 중 명예로운 전역이 아닌 불명예 전역, 불명예 행위로 인한 전역 또는 기타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전역한 적이 있습니까? 자, yes, no로 이제 답하시고요. 자, 28번은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군대의 복무 관련 문제입니다. 28번,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미국 군대의 훈련 또는 복무에서 제대한 적이 있습니까? 29번은 군대를 탈영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29번, 한 번이라도 미국 군대에서 탈영한 적이 있습니까? 이 30번은요, 30번 A가 있고 30번 B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에서의 자기 수여를 받았는지 또는 귀족 계급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자, 30번 A,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세습된 자기나 귀족 계급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30번 B는 30번 A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귀화 선서식에서 외국에서 보유한 세습 자기나 귀족 계급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포기할 자기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이때 이제 시민권 이제 선서식에서요, 외국에서 받은 그런 자기나 귀족 계급을 포기하겠다 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세습 자기나 귀족 계급의 그 타이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 A하고 30번 B는 외국에서 보유한 그런 자기 또는 귀족 계급을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미국 헌법, 미국 정부 지지 및 귀화 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31번, 미국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합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노하시면은 시민권은 받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헌법과 정부의 형태 지지, yes, no. 32번의 내용은요, 미국에 대한 귀화 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Oath of Allegiance라고 그러는데, 귀화 선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Oath of Allegiance는요, 충성의 서약 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시민권
받을 때 그때 이제 선서하기 때문에 또는 귀화 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트 6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6이 마지막 번호인데요. 마지막 아이템인데 여기서 이 오스 오브 엘리전스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은요. 그 신체적 또는 발달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귀화 선서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귀화 선서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지만 그 오스 오브 엘리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귀화 선서가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선서를 없을 때는 여기 예라고 답한 경우 34부터 37번 문항을 건너뛰고 지침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N400 거기 이제 이민국 거기 들어가서 N400의 이제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법적 보호자, 대리인 또는 지정 대표자 섹션을 창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귀화 선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인스트럭션의 지침서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스트럭션을 보고 참조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34번 미국에 대한 귀화 선서를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스 오브 엘리전스를 얘기하는 건데 앞서 질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애로 인해서 귀화 선서를 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이제 참조하라.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질문하는 그 귀화 선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그 발달 장애나 이런 장애가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귀화를 기꺼이 하겠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귀화 선서를 안 하겠다 그러면 시민권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35번은 그 복무 의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35번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고 복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꼭 예스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같은데요. 제가 이 시민권을 도와준 분 중에 이분은 그 종교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를 거기 하지 못하도록 그런 종교를 갖고 계셔서 이 질문에 노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 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거기 이제 정부에서도 특정한 종교 때문에 무기를 들고 없을 상황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은 비전투 업무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36번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 업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수행할 의사가 있다, yes 아니면 no. 37번은 비군사적 업무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37번 법이 요구할 경우 민간 지휘 아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 미국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일로 지정한 비군사적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yes, no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파트 9, 1번에서부터 37번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파트 9의 1번부터 37번까지는 영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파트 1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택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